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임용닷컴에서 하게 될 전공음악 오늘 기본 이론반 첫 수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이미정입니다. 첫날이고요. 저희가 물론 설명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또 그 사이에 약간 업데이트된 이야기도 있고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래서 오늘 먼저 얇은 프린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시험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죠. 설명회 때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다. 보시다시피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지역마다 대충 그 정도 가고 있는 시험이고, 근데 사실 실제 경쟁률은 글쎄 한 3, 4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건 해마다 비슷하고요. 이게 웃기는 게 TO가 확 줄면 경쟁률이 폭발을 할까? 안 그래요. TO가 왕창 늘면 경쟁률이 좀 낮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TO가 왕창 늘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증이 다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면서 보는 분들이 늘어나서 또 그 숫자를 채우고,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또 포기하는 분들이 생겨서 그런지 항상 경쟁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극단적인 말씀을 설명회 때 드렸었는데, 올해 국립국악원에서 가야금 주자 하나 뽑는데 60명 왔더라. 이 경쟁률이 그렇게 대단한 경쟁률은 아닐 거다. 이건 어찌 보면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능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던 거 생각하시면 다 그렇지 세상이 라는 생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덤덤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일은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선배들이 약간 제정신을 놓친 것 같은 선배들도 되게 많을 거고, 주변 친구들도 그럴 거고, 왜 그럴까를 한번 보여드릴 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카페에다 제가 다시 한번 컬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때는 올해 숫자가 없는 상태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지만 올해는 2016과 2017, 그 18, 그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올해 숫자는 여기 초록색 선이에요. 녹색 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좀 두 개긴 한데 흐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이 있을 거예요. 이쪽 선하고 초록색 선하고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올해 난리가 난 이유가 느낌이 오실 겁니다. 10점 이상 떨어진 지역도 굉장히 많고요. 한 10점 정도 떨어진 지역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한 73 정도 컷이 잡히다 보니까 한 7점 정도 떨어진, 6점 몇 정도 떨어진 그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죠. 지금 이 표에서는 2015년 선거부터밖에 없어요. 근데 2014년 거를 집어넣지 않은 건 2014년에는 지금은 유공자 가산점 정도만 남아있죠. 네, 2014년까지만 해도 무슨 4대 가산점이니 뭐니 하는 가산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꽤 있어서 이 컷을 굉장히 많이 요동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빼고 볼 수 있는 게 2015년부터였고요. 2015년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2015년하고 2019가 지금 요 두 개의 파란 선인데 위쪽으로 딱 올라가 있는 게 이제 두 번 그랬고요. 2015년이 쉽다 보니까 공부들을 좀 하시기가 재미없었는지 영어 공부들을 안 하시더니 2016년에 여기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쳤고, 2016년 시험이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러네 라고 했는데 2017, 2018 시험이 쉽지 않았는데 약간 제 뒤통수 쳤죠. 저는 그때는 그냥 어렵다, 2017도 쉽지 않았다, 2018도 쉽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이렇게 떨어지면 공부들을 무지하셔요 또. 그러면서 어려운 시험에 끌고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컷이 그냥 올라갔어요 계속. 그러다가 2019년에 좀 문항이 난해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확 올라가더니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아마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면서 굉장히 쉬운 시험, 굉장히 기본적인 게 나오는 시험, 절대로 지엽적인 건 나오지 않는 시험이라는 생각을 작년 내내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컷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
100점 만점인데 80몇이 커트라인인 지역까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정이 좀 심하게 들어갔던 거죠, 올해. 그래서 컷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2020년, 20학년도에 요 커트라인을 지금 초록색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인데 그 난이도는 시험 당일날 수험생한테 묻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쉬웠던 것 같더라, 이런 말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왜? 문제 봤으니까. 틀림없이 애들은 잘 받겠더라, 뭐 이런 말들 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나와서 아니면 시험을 치고 그 쉬는 시간에 반응들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좋지 않았죠, 작년 당연히. 굉장히들 허탈해했고 힘들어했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떨어질 거다, 틀림없이. 이건 좀 희한한 상황이다. 못 해본 경험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안 그런 컷이 없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못 해본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정도에서 걸린 것 같습니다. 2016만큼 낮아지진 않았지만 지역별로 보시면 2016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데도 꽤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표를 보시면서 지역들이 어떻게 되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1월 달에 마음을 독하게 먹고 빨리 지역을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지역은 하나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한 2개 정도 복수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는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단소가 추가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도 뭐 시조까지 일단 불러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해서 서울하고 경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요. 서울, 경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여러 해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해에는 서울 준비를 했다, 어느 해에는 경기 준비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천 또 대단합니다. 인천 실기가 일단 2조로 쳐야 되는, 피아노 쳐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도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인천에서 교사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실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미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뭐 이런 거 나는 강원에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그러면 거기가 컷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컷은 컷일 뿐이고요. 진짜 강원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합격하시는 선생님들 점수는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합격을 위해서 전혀 연고가 없이 가셨을 때 굉장히 큰 곤란을 겪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동하고 영서로 나뉘어가지고요. 한번 영동에서 시작을 하면 한 10년 정도 영동에서 돌고, 한번 영서에서 시작하면 10년 정도 영서에서 돌고, 이걸 넘나들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 예전에 되게 공부 잘하셨던 선생님이신데 그 해 저희 강원이 저기가 좀 없었나 봐요, 티오가. 그래서 첫 부임지가 인제였나? 인제 원통이 되게 유명한 데라면서요, 군부대로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제 동생이 군대를 강릉에서 했는데 그때 강릉에서 군부대 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동으로 넘어와 있지만 저쪽 아이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와서 또 들었어요. 인제 원통 이야기를. 5월, 6월까지도 난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그러고 이제 앉아 있으니 집 생각도 너무 많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해마다 시험을 일단 쳐보는 친구들도 봤어요, 교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하시려면 강원도가 고향이시면 좋죠. 굉장히 만족하면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어떤 분도 시험 너무 잘 보셨는데 집이 원주고 마침 발령도 그렇게 잘 나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좀 또 워낙 개발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주도 좀 비슷합니다. 제주도 약간 좀 분위기가 꺾이기는 했지만 요즘 그래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지역이고, 실제 교사분들이 이렇게 가끔 발령지를 맞교환 하실 수도 있다는데 제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제주도 교사들은 언젠가 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나는 교환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원 지역을 결정하시는 건 나한테 맞는 실기, 그 다음에 내가 살 곳,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가족들한테 빨리 손을 뻗을 수 있는 곳, 뭐 이런 곳들이 좋으실 거예요. 교사가 참 여러 가지 교사들이 있는데 저희들끼리 뭐 우스갯소리로 생계형 교사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취미처럼 다니는 친구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애를 키우고 이런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임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제 아는 분은 아기를 둘인가? 네, 둘을 이제 두셨는데 첫애를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 그것도 7개월짜리를 그래서 아니 그러셔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오후에 출근, 자신은 아침에 일찍 갔다가 좀 일찍 돌아와서 애가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2~3시간 정도만 그냥 천장 보고 누워 있으면 되는 정도? 그래서 그렇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들 눕혀놓으면 계속해서 뭐라고 하면서 말 시키거든요. 근데 그때 제때 대꾸를 안 해주면 굉장히 보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 거는 그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휴직하시고 돌아오셔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빨리 지역을 선정을 하시고 나는 어디서 꼭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서부터 밀고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뭐 여차여차한 저희 실기 선생님들의 사정이 있어서 2월 1일 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실기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날은 좀 안 흔드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2월 1일 날은 수업이 좀 늦게 끝나도 수업 끝나고 나서 실기 설명회가 있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날 저희 실기 선생님들한테 설명회 하는 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 카페에 안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겠죠. 카페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요. 무료 특강 같은 것들이 이제 가끔씩 깔리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 2월은 정말 그 뭐라 해야 되나 특강을 하면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는 시기예요. 제가 실기 시험 본 날 어느 날 저희 청음 가르치시는 김남주 선생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와도 김남 선생님이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시험을 보고 나와서 빨리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막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더니 막 필기를 하시는데 서울 청음 뭐 이러더니 몇 분에 몇 박자 뭐 하면서 막 적으시고 몇 마디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많이 가까워진 친구들은 그려서 카메라로 찍어서 기억나는 데까지 보내세요. 그러니까 김남 선생님이 요 타이밍에 1, 2월에 그 청음을 특강을 하신다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최대한 응시자들이 봤던 시험 문제를 복원을 해서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셔야 어느 정도 수준의 시창 청음이 나오는지도 아시게 될 거고요. 기출에 가까운 형태로. 그리고 그건 똑같이 민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바쁘신 날이고 단소 선생님도 그렇게 바쁘신 날이고 그래서 머릿속에 찰랑찰랑 기억을 하실 때가 딱 이때예요. 왜냐하면 3월부터 본 수업에 들어가시면 다 초보자들을 두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1, 2월은 방금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한테 들은 정보를 막 모아놓으시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주시기 제일 좋을 때니까 특강이니 뭐니가 생기면 무조건 참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다른 일정을 깨시더라도 참여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도 마찬가지고요. 노량진 와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거나 뭐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렇게 특강을 여는 마음에는 선생님들께서 꼭 우리 학원에서 실기를 수강하셔야 됩니다라는 뜻은 1도 없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도 없고요. 저희 항상 너무 많이 마감이 돼서 못 들어오셔서 난리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들 막 11시부터 클릭해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들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마우스 켜고 아니 내가 땡 칠 때 눌렀는데 왜 7번째야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오해는 하실 필요도 없는 오해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특강에서 좀 정보를 얻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걸 좀 알고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동네에서 배우신다고 해도 저희는 크게 말릴 일도 없습니다. 예, 다만 너무 임용을 모르시는 분한테 배우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실기 특강도 들어보시고 이제 합격자 뭐 수기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합격자 수기는 제가 연락이 오면 그냥 누가 합격했다고 하면 수기를 써주시되 실기 위주로 써주세요라고 거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기 위주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좀 읽어 놓으시고 하셔서 적절한 지역을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냥 표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다. 컷이 이 정도 됐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올해 광주였나? 예, 광주가 지금 없는 게 TO가 한 명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분들의 컷을 지금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선을 좀 알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대충 보시면은 세종, 그다음에 올해 대구도 그랬고 세종, 대구, 오늘 대전은 좀 아니었는데 원래 조금 의외로 높은 지역이 세종, 대전. 세종하고 대전이 조금 높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전은 시청 청음을 안 보는 유일하게 남은 지역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시청 청음이 너무 걱정이 되시면 그냥 한번 던지듯이 하시는 지역인데 그래서 대전에서 이상할 정도로 컷이 높아지는 해들이 좀 많았습니다. 올해는 TO가 많아서 그랬는지 조금 좀 그 현상이 좀 덜 보이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뭐 10점 이상 떨어진 지역도 제법 있을 정도로 그 컷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올해 특징은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수업 시연 중인데 수업 시연 오는 친구들한테 받아본 거로는 그렇게 고득점자가 아주 높을 정도의 고득점자보다는 좀 점수대가 많이 컷에 붙어 있어요. 이러면 뒤집기가 이제 심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2차는 실기를 보는 날이 1월 15일, 16일까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월 15일, 16일 끝나고 나면 아마 저도 정신이 없을 거고 당분간 좀 정신이 없는데 그게 수업 실현 때문이에요. 수업 실현하고 면접,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업 나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업 실현한 뒤에 그냥 즉답을 하도록 만드는 시험을 잠깐 보고요. 면접을 하는 지역도 있고 또 경기는 집단 토의라고 해서 6명씩 끊어가지고 서로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집단 토의는 사실 기업체에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 과제를 잘 수행할 것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얼마나 그 의제를 잘 조율하는가 또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남들하고 의견을 교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시행이 될 겁니다. 면접하고 집단 토론하고 수업 나눔은 사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요.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꾸준히 준비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해마다 다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한 명이 찾아왔어요. 나는 될 줄 몰랐다. 나는 1차 시험이 될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죠. 1차가 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나는 1차가 되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이제 딱 뭐 한 보름 남았죠. 보름 정도 남은 이 시간 동안 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처음 잘 들으세요. 그럼 아니요. 완전 상대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왜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먹히지? 라는 생각이 1차 시험을 보고 나시면 되게 의심들이 많아지시고요. 굉장히 불신을 하기 시작을 하셔서 2차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나는 떨어질 게 분명한데 나한테 지금 돈을 훑어내려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비두죠. 이런 일이 생겨요. 꼭 해마다 몇 명씩 있는데 꼭 해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제가 오죽하면 그분을 붙잡고 네가 당사자가 될 줄 몰랐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랬더니 정말 몰랐다고. 자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고야 이런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지금 딱 이 시즌에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에요. 1차하고 같이 2차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 드릴 말씀인데 올해 초수 처음 왔다. 나는
뭐 작곡 전공도 아니고 뭐 화성학도 잘 못하고 시장 청문 더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부지런히 채워 나가시고 뭐 하셔야 되는 것밖에 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나 이번 달에 수업도 들으면서 교육학도 들으면서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민요도 할 거야. 이건 안 돼요.